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쉬는 시간 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제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오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아까 이게 그 수직화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 나눠진 부분은 그냥 그 2분의 1로 나눴었는데 그걸 빼주셔야 된다. A1하고 A2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얘는. 그 교재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수평화종에 대해서는 이쪽 전체 길이 수평화종에 대해서는 이 전체 길이 S1하고 S2를 2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수평화종은. 근데 수직화종은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2도하고 2도를. 이렇게 보시면 A1하고 A2로 돼 있죠. 수직화종 경우가. 거기서 그 2분의 그 부분을 없애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긴 했는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재대로 해가지고 틀린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서도 좀 틀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은 철탑의 종류입니다. 이건 보내드릴 테니까 철탑의 종류를 보시면은 여기 성질상, 형태상, 그리고 뭐라고요? 구조상, 사용목적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용목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철탑, 각도철탑, 보강철탑, 인류철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수철탑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금 틀려집니다. 1도, 3도, 20도, 30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쓰실 때는 3도 이하는 이제 직선 철탑이다. 3도 이상이면은 각도 철탑인데 각도 철탑에서 이제 20도나 30도가 나갔냐에 따라서 B냐 C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냥 큰 컨셉으로 나타나 놓으면 세부적으로는 이제 좀 더 틀려지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은 A, B, C, D, E에서 D는 있고 E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40도, 30도 이상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선과 ACSR 여기 보시면 도전전류 얘는 61% 얘는 97%죠. 네. 근데 허용전류가 크지만 얘는 허용전류가 작지만은 코로나 측면에서 유리하고 진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얘는 전선이 무겁기 때문에 진동이 적은 겁니다. 얘는 전선이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더 잘 일어나는 거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얘는 고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것들도 표로 비교하는 것들도 필요하시고요. 복도체가 어떤 건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애자의 열화 원인과 대체, 애자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온도에 대한 영향, 시멘트에 대한 영향, 전기적 스트레스나 코로나에 의한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기본서에도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뺐고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송전 실무 분야에서 가공송전과 지중송전, 장비, 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그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솔로 측량 답사, 측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빈도가 적고요. 기초 같은 건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라이너 플레이트가 뭔지 이제 기초를 할 때 이제 옆에다 듣는 건데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셋 10점짜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가공솔로의 옵셋, 지중솔로의 옵셋. 스트라이킹 이펙트 나왔죠. 갤러핑, 전선의 도약, 전선의 수화 현상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수평화종, 수직화종 이런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탑 시험하고 하중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빈도가 적고요. 카테나리 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나리 각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철도에도 보시면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카테나리 곡선이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철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보면은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 입사각 있죠? 요걸 카테나리 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테나리는 이렇게 휘어지는 걸 카테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보시면 2도 계산할 때 이 카테나리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카테나리 곡선이 뭐고 카테나리 각이 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선이 뭔지, 긴선이 뭔지 설명드렸죠. 연선은 일단 전선을 끌어올리는 거. 근데 끌어올린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물을 다는 게 긴선이다. 이런 정도. 그리고 항공장애 표지 예를 들어 60m가 넘어가면은 항공장애 표지를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탑의 색깔을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보시면 가공지선의 중간에 이렇게 알사탕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죠. 중간에. 예? 그게 이제 철탑 항공장애 표지가 되는 겁니다. 비행 안전구역 같은 게 이게 존별로 좀 틀려집니다. 300m, 2m, 몇 미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탑에 아니면 변전소에 보시면은 외부에 이제 변전소에 울타리 높이 할 때도 8m 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비행 안전구역도 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려면 봐두셔야 되겠죠. 경관에 관련된 표준경관, 인계경관, 등가경관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런 것 전선의 허용원조 나왔죠. 또 허용원조에 따른 전선의 종류가 나오죠. 그 전선의 종류가 뭐라고요? TACSR, 스타샤, 초내열 이렇게 나오죠. 초내열, 얘는 강신내열. 네. ACSR에 내열이 됐다, 서멀이 됐다. 근데 얘는 슈퍼가 붙은 겁니다. 슈퍼, 서멀, 레지스턴스, 알루미늄, 얼로이, 컨덕터, 인바, 레인포스. 그래서 스타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은 조가식 점포장치 나오죠.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시 댐퍼 나오죠. 스테이샤가 뭔지 댐퍼가 뭔지 전선의 파라미터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선 벌어짐 현상, 낙내에 관련된 부분, 여기 침상 접지봉, 서지 임피던스 나오죠. 이런 부분 한 번 더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섬락 나오죠. 섬락, 역섬락.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풍소음하고 TV 고스트 장애, 스파이럴 로드 이런 정도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전설로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 경과지 선정 넘어가고 읽어보시면 기초에 관련된 부분. 분포 접지, 집중 접지 여기 보시면 아까 매설지선 이렇게 접지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침상 접지봉을 단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 접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접지를 하는지 말뚝 기초를 하는지 파이어 기초를 하는지 피어 기초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역티형 기초, 심형 기초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너 플레이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초를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심형 기초는 굴착 깊이가 매우 깊으므로 공사 시 안전을 위해 굴착공의 흙막이로서 흙막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굴착을 해놓고 밖에다 이걸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걸 빼내는 식으로 물막이 공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이너 플레이트가 그런 거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로 대매우기 전에 해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탑에 대한 거, 옵셋이 뭐라고요? 전선으로 수직을 배치할 경우 상중, 하선, 상호 간의 수평거리. 옵셋을, 수평이 이거죠? 수직이 아니라. 왜? 슬리트 점프로 올라갔을 때. 전선의 처짐. 착빙설로 인한 전선의 처짐이 뭐라고요? 엘로그네이션. 아까 나왔죠? 용어. 빙선이 탈락한 경우 그 반동으로 전선이 점핑하는 거. 이게 슬리트 점프. 갤러핑은 뭐라고요? 착빙설에서 진동하는 거. 이런 것들의 전선의 성간 선락 사고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옵셋을 둔다. 암의 길을 조정하여 수평거리차를 준다. 이렇게. 그리고요, 뭐라고요? 상용주파 방정 개시 시 1.5에서 2.5배 정도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 A가 있으면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 사이가 수평이 옵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평. 여기도 옵셋이고 여기하고 옵셋이죠. 요거와의 간격이니까. 그거의 간격을 어디별로, 다설지구, 보정지구별로 틀려진다. 전선 충돌, 스트라이킹은 아까처럼 이제 붙는다고 그랬죠? 소도체 간에, 복도체.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갤러핑은 뭐라고? 착빙설. 반드시 키워드가 그겁니다.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그 키워드들을 이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선의 도약이 뭐라고요?
착빙 또는 결빙된 눈이 탈락됐을 때 슬리트 점프가 일어난다. 수화 현상이 뭐라고요? 떨어지는 거. 착빙설이 된 것 때문에 늘어지는 거. 전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수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철탑하중 아까 수평하중, 수직하중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수직하중은 이제 책이 오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직하중이 여기 부분이 수평의 하중, 수평 종하중, 수직하중 이렇게 좀 틀려집니다. 다. 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수평하중하고 수직하중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염력이 있고 철탑 부재기가 있고 허용 응력이 있고 단면적 있고 세장비 있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카테나리 각이 뭐다? 이렇게 들어오는 카테나리 이렇게 여기 부분이 카테나리 곡선이고요. 이게 카테나리 각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봤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리고 간단하게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도 측정법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선이 뭐다? 전선 드럼을 설치하고 전선을 끌어당겨서 연선한다. 그게 연선이다. 근데 긴선은 뭐다? 연선된 전선을 애자장치에 치부한 후 애자장치 잔파, 스페이셔 등의 부속품을 치부하는 것이 긴선이다. 연선과 긴선을 이제 다 틀려져요. 가공송전선로는 그냥 사진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근데 지중은 이제 제가 연선 같은 걸 다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가공송전선로는 저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 3, 4kV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그것들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전소 공사 시공열에 보면은 이런 데 나옵니다. 이렇게 차단기류, 접지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데 그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 참조를 했습니다. 이게 154 쪽에 대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참조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것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인입률 같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항공장의 표준은 뭐라고요? 60m 이상. 예? 이렇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항공장애 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60m 이상 아파트 같은 것도 보시면 25층 정도면 60m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달죠. 중간에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다 틀리게 나타나죠. 굴뚝 같은 데도 달죠. 예, 이렇게 다는 부분. 비행안전구역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좀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빈도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참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선, 간선, 경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10점짜리로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은 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10점짜리입니다. 한번 읽어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근데 지금 기본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자료를 보시라는 얘기죠. 보시고요. 허용원도 나왔죠, 이거. 이렇게 90도, 150도, 뭐라고요? 150도, 210도 이렇게 나오죠. 조금씩 보시면 되고 여기 송전영양 증례 나오죠. 알루미늄의 내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르코늄 이게 뭐냐면 합금이죠. 합금. 아까 구조 재질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했어요. 경동성, 경합금성, 철선, 그리고 합금선. 이 합금선들이죠. 이렇게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라고요? 2배. 온도는 210도. 순시호 사용전류는 240도. 지르코늄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 특성을 양호할 수 있고 경제적인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내용에는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샤 같은 경우는 인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틀려지죠. 아연도금 인바선을 대체한 선입니다. 허용 전류는 2%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하죠. 전선 중량이 4%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W가 들어갑니다. AW. 피복이죠, 피복. 피복에 대한 목적은 뭐냐? 전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W가 들어간 거는 피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CV 케이블 CNCVW가 나옵니다. 그 W다가 바로 그 내수, 내밀에 관련된 물에 대한 특성을 이제 강화한 겁니다. 예? 뭐 CNCV가 뭔지, CVCN이 뭔지, CNCV-W가 뭔지, 뭐 O가 뭔지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연도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과식번 전부화 장치,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애자 부분과 애자 부분, 이제 그 각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직선이더라고 하더라도 직선에서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케이블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죠. 아니면 각도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왔다가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럼 여기 부분 케이블을 연결할 때 이 애자 부분이 세상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하나로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과식 점포 장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 애자 장치의 점포 장치는 애자 끝에 양측 정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철탑의 상간거리, 암 길이가 비경제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점포 중앙 부분에 일정 거리의 수평제를 배치하여 점포 원호를 줄이고 점포 무게를 증대시켜 횡진을 억제시키는 거. 여기 보시면 점포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런 것들의 각을 이제 줄여주고, 이제 무게를 줄여주고, 예?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적게 해도 되니까 무게를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조과식 점포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기 점포 내용이 있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조과식 점포 장치라는 그런 거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스페이스 단파가 있습니다. 스페이스하고 단파가 있다는 얘기죠. 스페이스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간을. 그래서 그 스페이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 가진동에 장시간 견뎌야 되고 전선을 손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 특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댐퍼는 진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댐퍼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거죠. 토셔널 댐퍼, 스톡 브릿지 댐퍼, 베이트 댐퍼. 아까 좀 토셔널 부분은 스톡 브릿지는 뭐라고요? 밑에 이렇게 양쪽이 달려있는 게 스톡 브릿지 댐퍼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토셔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는 밑으로 돼 있고 이건 하나는 위로 돼 있는 거. 이게 토셔널 댐퍼라고요. 베이트 댐퍼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선이 이렇게 예? 중간에 철탑의 위에 같은데 이렇게 선이 돼 있는 게 베이트 댐퍼라고 했죠. 진동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그거는 댐퍼다. 스톡 브릿지 댐퍼. 댐퍼는 진동을 흡수하는 거다. 예? 그리고 스페이서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다. 근데 스페이스 댐퍼는 그걸 역할을 같이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스페이서죠.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니까. 댐퍼는 이런 데서 충돌을 이게 저감을 하는 거죠. 지금 요 진동을 억제를 해두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스페이서 댐퍼죠. 스페이서는 그냥 잡아주기만 하는데 댐퍼는 요런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느냐. 요 내용을 봐서는 가솔 검사 파라미터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요. 안전율을 뭐 맞춰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테나리 식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철탑에 대한 구성 요소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보시면 됩니다. 기초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뚝기초, 기초, 심형 기초, 역티형 기초 해가지고 뭐 기초 종류들이 한 5가지가 있었죠. 뭐 피어르 기초 해가지고. 근데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전선의 벌어짐 현상, 버드 케이지라고 있죠. 밀림, 회전, 늘어짐이 있죠. 이 3개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회전, 늘어남, 밀림. 그거에 대한 대책. 회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있었죠. 회전을 방지하려면 그 연선을 할 때 활차 부분을 이제 그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회전력이 안 생기게끔. 예? 그리고 밀림, 늘어남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이런 부분을 틀리게 해야 된다. 큰 활차를 써야 된다. 그리고 전선의 밀림을 잡게 하려면 여기도 활차에 관련된 부분이죠. 어차피 연선을 할 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달려있으면서 안에가 끊어져가지고 예? 그 버드 케이지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버드 케이지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드 케이지가 나오면 3개 키워드.
회전과 밀림과 늘어남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거의가 활차 부분 아니면은 또 이게 연선을 할 때 뭐 아까처럼 구리스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충격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선의 표면이 기름이 견조한 경우는 연선차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주의를 해서 미끄러짐을 양호하게 한다.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법들이 있는데 여기 낙뢰 방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AW 이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암페어 저기 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기본서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관연도 문제에 있다 보니까 접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61.5%에서 접지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균되는 그런 것들을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부분의 문제들이 발성배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전기 쪽에서도 발성배전 문제를 갖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도가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꾸로 건축전기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DDS가 뭐고 낙뢰 표시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화학식하고 스프링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사진들은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심상조공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구조는 쉬운데 그냥 정기적인 절연에 대한 내용들을 넓혀주면 되는데 이게 동작하는 원리는 서지 임피던스를 이제 저감을 해주기 위해서 접촉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틀려지게 해서 접촉장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접촉장이 적어져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얘는 접촉장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압이 더 많이 걸려서 빨리 빠져나간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역섬락 발생 시간에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시켜서 철탑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겁니다. 적지 측면에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고위저항력이 높다 보니까 급진파의 준도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 임피던스의 저감 역할을 좋게 하는 겁니다. 개념이 약간 틀려지는데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이건 단면입니다. 이렇게 봉에다가 삐죽삐죽한 걸 달아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방전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야 될 부분들을. 서지 임피던스가 뭐다? 임펄스 임피던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해 부식, 단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저감절연은 이제 그 구장의 이상전압에서 나옵니다. 쌍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쌍대적으로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감절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1.1로 나눈 거. 유효접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저감절연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단절연은 여기 보시면 유효접지를 해가지고 80호다. 그럼 여기 지금 5E 플러스 50입니다. 그 2에 관련된 부분이 절연 단계입니다. 80 곱하기 5, 2 플러스 50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제 80호다, 30호다 그러면 3300을 30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30호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이 80호 같은 경우는 이 충격파 시험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80호다. 이상 전압에 대해서 5E 플러스 50입니다. 80호라는 건 여기다 80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80이면 400이죠? 400 플러스 50은 450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파 시험 전압이 450kV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식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110이라고 그랬죠. 그 110을 1.1로 나눈 게 지금 어떻게 되냐? 80이라는 얘기죠. 1.1로 나눈 80인가요? 조금 더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IC 기준에서는 이걸 6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충격파 이제 전압을 가합니다. 절연 단계에서. 이걸 6으로 나눌 수 있는 전압으로 해줘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게끔 돼 있고요. 그건 이상 전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단 저감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그 800, 650 뭐 나오죠? 나중에. 그럼 450에서 일단 저감을 했다. 그러면 1000kV 미만에 대해서는 일단 저감은 100kV씩을 저감을 합니다. 1000kV 이상에서는 여기서 지금 일단 저감을 했다.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 여기 1000kV가 기준이다. 요건 이상 이하인데, 여기서 저감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550이다. 1555kV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 2단 저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1단 저감에 들어가는 부분이 얘는 250kV입니다. 얘는 1단 저감에 100kV입니다. 그러면 250 곱하기 2죠? 그럼 1550 마이너스 250 곱하기 2니까 얘는 1050k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860 뭐 이런 식으로 킬로볼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일단 저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건 760kV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저감을 하면은. 이렇게 저감을 해서 이제 그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요게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100kV씩 떨어지겠죠. 이런 단계 정도를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상전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 절연협조에서 이런 이상전압에 대한 절연협조 보면 그때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죠. 피, 아, 에, 기, 피레기, 아킹혼, 그 다음에 애자, 기기, 여기는 섬낙전압, 여기는 빈도, 섬낙빈도. 섬낙전압이 낮았을 때 피레기가 먼저 터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킹혼이나 이런 부분이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애자가 터져나가고, 그래야지만 기기를 절연협조를 해가지고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단, 2단, 뭐 3단 이런 식으로 저감해 가면서 설치를, 그 전압에 맞게끔 기기를, 특성들을 설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 있고, 뭐 피레기가 있고, 뭐 여러 개의 애자가 있고, 여기 뭐 피레기도 달려있고, 여기 애자도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오면 송전선로 피레기가 이제 내빼고 애자에 대해서, 기기들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모선에 와서 어떻게 될까? 모선에 오면 뭐 차단기가 있고, 여기 뭐 변압기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외래가 치면은 피레기 쪽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피레기가 먼저 터지면은 피레기가 먼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자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킹온 같은 거, 여기 아킹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애자에 이렇게 달려있죠. 피레기가 터져나가지 않으면 이 아킹온에서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터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애자가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이 터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입변압기하고 몰드변압기하고 이런 부분이 틀려집니다.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는 150kV 정도를 견딥니다. 근데 몰드변압기 같은 경우는 125kV를 견딥니다. 물론 더 이상을 견딜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걸 125kV로 제작을 합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유입변압기가 몰드변압기에 비해서는 좀 더 튼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몰드변압기가 튼튼 안 한 건 아닙니다. 더 이상으로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돈 때문에 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경제성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개폐서지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전동기가 있다. 모터나 이런 쪽에 이제 차단기를 V12로 개폐를 하는 거거든요. 개폐서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서지 옵서버를 달아라.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압기의 전단에 이 변압기가 몰드 변압기인 경우. 여기 차단기가 있죠. 개폐하는 경우 여기 뭐라고요? 서지 옵서버를 달아라. 이런 규격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들으셨고 또 나중에 또 가서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도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6가지 정도 개폐서지에 대한 것들 6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절연협조 나오죠. 절연협조는 뭐다? 변전세 기기다, 송배전선 등 전력계통의 전체 절연 설계를 보호장치와 관련시켜서 절연을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키워드로 딱 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죠. 경제성을 유지하는 거. 예? 딱 나오죠. 내부 이상전압은 상용주파, 개폐,
내부니까. 외부 이상전압은 외래죠. 직경내, 예? 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섬낙, 역섬낙, 경관역섬낙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기의 섬낙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킹온 같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공기절연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절연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횡진각이 뭐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실제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더 써주시게 되면은 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래 절연 설계라는 거. 조가식 점포 장치 또 나오죠, 여기. 아까. 좀 더. 점선의 중앙 부분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철탑 높이를 저감시킬 수 있다. 아까 이런 부분 나왔죠? 예? 절연여쪽 또 나오고. 점포 장치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중앙에다 다는 거죠. 수평지에다가 중앙을 달아가지고 철탑의 높이를 저감하는 데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스페이스 링 높이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몸을 여기 스페이스에다가 감아주고 나서 그 끈을 여기 달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 철탑이 아까 765 같은 건 몇 미터예요? 100m. 100m 높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죽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안전장치를 걸고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스페이스 댐퍼 때문에 걸고 이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다 이렇게 통째로 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전개식 불량해자 검출장치. 전개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개, 자개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애자 검출 방법이 음향식. 아까처럼 코로나가 발생을 하거든요. 비 오는 날이라든가. 램프식. 거기다 이제 배터리처럼 달아놓으면은 어떤 전압이 생기게 되면은 그 램프가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런 램프식, 전개식, 초음파식 이런 식으로 전개식을 이용해서 전개가 어떤 코로나가 발생되면 거기서 어떤 방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전개적인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음향식, 램프식, 전개식, 초음파식이 있다. 그러면서 전개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개분법. 폴리머 예제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손으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분자 화합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 애자 같은 경우 가서 이렇게 던집니다. 돌 같은 거 막 던지고 맞으면 깨지는데 얘 같은 건 안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폴리머 애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외피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새들이 쪼아가지고 절연 특성이 나빠지기도 한다. 여기는 이제 95년부터 이렇게 98년부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은 좀 짧기 때문에 한 지금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특성들이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철탑에 대한 부반사가 일어나는 부분. 이게 반사파, 투과파 나오죠? 거기서 부반사, 정반사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반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감쇄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감쇄가 돼가지고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전위 상승을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역섬낙은 뭐라고요? 역섬낙은 가공지선에서 전선으로 가는 게 역섬낙. 섬낙은 무조건 플래시 오버하는 게 섬낙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근데 역섬낙은 뭐라냐? 가공지선이 낙내를 차폐를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역섬낙이 발생한다. 역섬낙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죠. 가공지선으로부터 전력선으로 역섬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섬낙 전압은 뭐라고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표준 충격파 50% 섬낙 전압이 그거다 이거죠. 예? 조금씩 전압은 틀려진데 내용은 보시면 아킹온, 섬낙 전압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이격거리 있는데 이거는 피레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25m 20도 45도 60도 일반은 45도 위험은 60도 정도의 각도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높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격에 관련된 부분.
20m, 40m, 60m, 80m마다 둘러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IEC 기준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자료를 찾아서 그 이상전압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에 대한 그 어떤 그 코로나 소음, 라디오 장애 765 같은 경우는 1.5m, 1m 상에서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m 상에서 몇 킬로볼트더라요?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소음 데시벨은 지상에서 1.5m에서 50데시벨을 가청 주파수 상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소음이 나지 않게끔 철탑의 높이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나 자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TV 장애, 전개 강도는 지상 1m에서 3.5kV 이하 또는 7.7kV 이하가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만족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철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고스트 장애, 전선의 풍소음, 그 다음에 스파이럴 로드, 요 세 개 정도만 하면은 요 부분은 이제 끝납니다. TV 고스트 장애는 뭐냐면, 고스트가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유명하게 진행됐었죠. 한마디로, 고스트는 뭐냐? 유령이죠, 유령. 그처럼, 얘를 또 보시면 뭐냐? TV 고스트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신점에서 수신한 희망파하고 건조물들로 반사된 반사단 전파 때문에 반사파가 희망파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화상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화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철탑 같은데 얘가 반사돼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 뒤에 대한 허상이 보여진다. 왜냐면 처음에 들어온 거에 뒤에 들어온 게 지금 똑같은 영상에 지금 뒤에 보여지기 때문에 고스트처럼 저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게 잔상이 남는다. 그래서 이거 TV 고스트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디다? 철탑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공송전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전파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소음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스파이럴로드는 뭐냐면 그런 풍소음이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니까 이제 80Hz 부근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의 바깥에다가 그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아준 겁니다. 이렇게 스파이럴 로드를. 감아주다 보니까 그런 소음이 저감이 되더라. 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로드를 치료하는 건 전선 돌기부로 인해서 코로나 소음이 증가하는 경우 소도체의 별도의 전선을 첨부를 해가지고 전개 강도를 낮춰서 코로나 방전을 억제시키면서 소음도 줄여주고 코로나 방전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파이럴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